그저께였죠.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소득의 법인, 또 고소득 개인 세금 부담을 좀 늘리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첨예하게 갈등 구조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특히 중산층하고 서민에게는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이제 함께 입장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찌되건 이제 앞으로 여야 간의 이 증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자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최원열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 골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살을 좀 붙여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제 개편안을 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도 2.8% 달성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재정이 투입이 돼서 기여한 돈이 0.5% 이상이 됩니다. 예. 이렇다면 계속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2% 성장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계속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증세는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국가 부채가 1년에 한 30 내지 5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늘어난 국가 부채도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될 빚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 정부에서 발생한 빚은 이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지,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예.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개인이나 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예. 이런 어려움에 좀 동참하십사하고 저희들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부의 부채 이야기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지금 정권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취지가. 그렇죠. 세금을 더 예. 걷어서. 자, 그렇다면 예. 첫 번째 지적하신 건데요.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좀 세수가 예.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재정 투입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예. 역으로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정반대의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건 가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예. 어떤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법인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야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내수, 특히 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상황에서는 기업이 투자가 일어나면 고용도 증대하고 경기가 선선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구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 하나의 관건이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제학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보통 법인세를 인하해 주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출도 좀 어렵고 흑자라고는 합니다만 다 이것이 지금 불황형 흑자고요. 게다가 내수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 시기에 법인세 인상은 제대로 된 처방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식의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가 나쁘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작동한 경제 이론인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론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의 경우에 IT라든지 자동화 기술의 발달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부추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투자를 유발하는, 여기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오히려 경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프레임에 얽매가지고 경기가 나쁘면 법인세를 낮추면 경기는 더 나빠진다. 이 프레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5억 이상의 이제 고소득자분들한테 조금 더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건데요.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5억인 경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실제 세금을 더 내신 부분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고소득자분들은 이미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세금을 더 내신다고 그래서 소비가 더 위축이 된다. 그런 예. 것도 성립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어려운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개인들이 좀 더 참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예, 고소득자에게 중과세를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에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자도 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뭐 48% 정도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이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저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것이 정상이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계세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 48%가 근로소득을 납부하지 않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 정부 들어서 첫 경제팀들이 세제 개편하다가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32.4% 정도가 세금을 안 낸 부분인데 이분들이 예. 이제 여론이 나쁘니까 갑자기 확대하는 바람에 48%까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그런 조세 정책이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예. 앞으로 또 계속 발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 기준을 더 확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면세 기준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소득자가 1년에 한 10,000원 정도 세금을 냈다. 예. 그래도 우리 헌법에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모든 국민은 세금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예. 자기가 한 10,000원 정도 냈으면 오히려 10,000원 플러스 얼마를 더 붙여서 복지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세금은 내는 게 정상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것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48%나 면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정하겠다. 결코 이런 말씀을 바람직하지 않죠. 예, 이런 예.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요.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디에다 돈을 더 쓰겠다라는 말이 전혀 없다. 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묵한 상황이다. 이 뭐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 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예,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이 되고 예. 경제 성장도 지금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2%대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디다 쓸 곳이 없다 하지만 이건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예. 저희들이 뭐 다른 상대당 저 당에서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예. 비판을 겸허히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자기 당의 각자의 안을 내놓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논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는 앞서 이제 면세 대상자 한 48%는 줄여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결국 이제 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 저희들 그 48%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이제 일부에서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절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매년 30조, 50조 늘어나는 채무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예.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기여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걸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면 예. 국민의 힘으로 이런 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하고는 충분히 좀 어떤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예.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30조, 50조를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 예. 저희도 토론할 의향이 있는데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증세는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국민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뭐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은 어떤 합일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당내 사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요, 김종인 네. 대표가 휴가를 간 이후에 당의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뭐 이제 야당의 선명성이 좀 강조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네.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월호 특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련의 흐름들이 좀 다시 과거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이제 우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네, 김종인 대표가 취한 그런 스탠스는 옛날 아마 소수 야당 같으면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쉽게 반대한다 이렇게 당론을 정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내년 수권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개별 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이니까 개별 의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일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총체적인 어떤 당의 흐름이 회기 쪽으로 바뀌고 있다기보다는 개인 의견의 분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원열 의원이었습니다.